안녕하세요. 고구려 박사입니다. 오늘 SBS에서 홍공시대라는 그 방송을 했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어, 공부는 혼자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옆에 훌륭한 선생님이 계시면은 그 선생님한테 사사를 받을 수도 있고 하면은 좋습니다. 뭐 바둑이라든가 어떤 그렇게 사사를 받아서 공부를 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현대 사회 대부분 자체가 그런 어떤 특별한 그 시스템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대중적이고 집단적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약간 시대가 바뀐 것 같아요. 홍공은 굉장히 원래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공자께서도 배우고 익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것은 이제 스승과 제자의 관계지만 익히는 것은 스스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볼 수 있죠. 배움과 익힘은 아주 다른 개념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도 역시 배움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익힘이 아니라 이제는 뭐냐면 창조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시대 자체가 배움이라는 것은 거의 뭐냐면 복사 혹은 카피 시대입니다. 카피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를 해야 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시대 자체가 전혀 바뀐 거예요. 자, 우리 교육은 어떤가요? 제가 배웠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까지도 뭐냐면은 대부분의 그 수업 공부들은 보면은 배우는 것이죠. 배운단 말은 거의 보면은 창조가 아니라 그 복사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부터 지식 전수자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지식 전수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우리 문화 자체가 우리의 근대 문화 자체가 일본을 통해서 이제 전수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뭐냐면 박내품이라는 말을 씁니다. 박내품. 예. 예. 문학으로 따지면 이거 박내문학이죠. 예. 예. 문학으로 따지면 일본에서 이제 건너온 박내품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지식을 전수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지식을 학원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식 소매상이죠. 예. 그러니까 지식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도 있고 지식을 어떻게 창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뭐냐면 그런 분야는 대학의 어떤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대학의 연구자들도 대학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교수들인데 대학 연구자들도 사실은 뭐 많은 사람들이 복사를 하죠. 자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오늘날 그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대부분의 이제 교수들이 하는 일이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 그것을 익혀서 나가서 쓸 일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부분을 보면은 옛날 이야기고, 또 그것을 배웠다 하더라도 특허라든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 지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런 홍공시대에 도무지 전공은 어떤 것을 전공해야 되죠? 어떤 것을 전공을 해야 하나요? 한번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것을 전공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저는 이제 좀 들어보면 저는 국문학과를 나왔어요. 국문학을 전공했어요. 그 중에서 저는 굳이 따지면 저는 문학을 전공했고요. 의학이 아니고. 문학 중에서도 이제 학위 논문은 저는 소설을 쓰는데, 실제로는 관심은 주로 이제 시를 했어요. 시를 저는 논문은 소설을 썼지만 실제 시를 전공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시를 전공하다시피 했는데, 제가 이제 드리는 말은 이런 것들이 효용성이 없다는 것이에요. 효용성이.
예, 이게 거의 효용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삶 자체가 어떤 현실하고 굉장히 이제 밀착되어 갑니다. 밀착되어 갑니다. 이 말은 실용성이 없는 학문은 도태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문제예요. 도태되는 게. 실용성 없는 것이 뭐냐면 흔히 말하면 인문학입니다. 인문학은 삶에 어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자본주의가 첨단화 아주 극대화되면서 이제는 도리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부르주아가 몰락을 합니다. 네, 부르주아가 몰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부르주아들이 어떤 학문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투자를 하고 뭐 살고 하는 어떤 그런 기회가 있는데 이제는 부르주아가 어떤 옛날 근대에 있어서 부르주아 자체가 거의 몰락을 합니다. 이 몰락을 하면은 자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볼까요? 우리나라의 대부분 있잖아요. 문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제라고 할게요. 일제, 예, 간단하게 일제 시대 강점기란 말을 쓰지 않겠습니다. 일제 시대의 지식인들입니다. 예, 일제 시대에 거의 다 지식인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염상섭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중인이었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최남선도 중인이었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 대부분 중인이었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이런 중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예요.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은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돈이 없으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시대에 공부를 하기가 힘듭니다.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의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고등학교쯤 되는 거죠. 지금 말하면 이제 고등학교 정도 되는 이런 학교들 자체가 굉장한 지식인에 해당되고 또 그들은 졸업을 한 후에 갈 곳이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효석 이런 사람들도 이효석 같은 경우도 경성제대를 나왔죠. 경성제대를 나왔지만은 여러분 취업할 곳이 없었어. 신문사에 취업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제 신문사의 정확하면 신문사에서 나오는 신문을 금멸하는 금멸관이 되는 거죠. 금멸하는 사람이 됩니다. 며칠 하다가 그만뒀죠. 왜냐하면 이효석은 본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좀 나약한 스타일이죠. 예, 굉장히 나약한 스타일이고 주위의 어떤 시선으로부터 민감한 사람이죠. 예, 그래서 금방 그만둡니다. 이처럼 이제 예를 하나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인들이 쓸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굉장히 이제 부자가 아니더라도 적당하게 이제 지식이 있거나 부르주아틱한 거죠. 돈은 없다 하더라도 부르주아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지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활동할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학적인 활동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시대하고 지금하고는 다르죠. 이제는 뭐냐 하면은 그런 것이 가치를 상실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념이라든가 혹은 어떤 이념이라든가 어떤 문학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좀 말하자면 고상스러움이 가치를 상실하는 거죠.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이념 플러스 어떤 윤리 이런 것들이 거의 힘을 상실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러면서 특히 이제 현대에 와서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이념적 그 요소들이 판을 칩니다. 우리나라 판을 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이야기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이념적 요소의 판을 치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예. 자, 이 부분을 좀 빼고 이야기할게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지금 이 맥락이 많지도 않지만 또 별로 이제 하고 싶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념적인 요소의 판을 치는데 정치적 요소를 다 빼자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제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그런 곳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실용적인 경향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는 바로 현실적인 실용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외에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예. 그래서 가장 말하면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제 모든 게 뭐예요? AI에 의해서, 그죠? AI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자동화되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동화되는 이런 시대에 개인들이 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과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 모든 이제 과 다시 말하면 학과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I와 관련된 인공지능과 관련된 것이냐 아니면 비인공지능인가 이렇게 양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흔히 말하는 전통적으로 문과든 이과든 대부분은 비인공지능 학과입니다. 그래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데 가봐야 뭐 하겠어요? 아무 쓸모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따지고 보면은 갈 곳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뭐 하실 것이냐? 그 고민이죠. 그래서 저는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자, 여러분, 문과는 절대 가지 마세요. 왜? 할 것이 없습니다. 할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과도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다시 말하면 기능적인 과. 여러분 기능적인 과 알죠? 기술이 비슷하게 어떤 말하자면 기술이나 어떤 좀 죄송하지만은 기능이란 단어를 쓸게요. 어떤 기능적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는 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할게요. 교수로부터 교수에게 어떤 지식을 전수받아서 그것을 재사용하는 과. 이 정도로 이야기하죠. 이런 과는 절대 가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그럼 무슨 과를 가야 되냐? 예? 간단하죠. 어떤 과를 가야 되죠? 연구하는 과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과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연구는 뭐냐면 집단 연구가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혼자서 하는 연구가 이제 혼자 하는 연구. 그렇죠? 연구가 있어요. 혼자 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를 가야 됩니다. 근데 결국은 뭐냐면 혼자 해야 됩니다. 한 시대가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 공공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웃기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되게 웃기는 이야기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진짜 이거는 말하기 굉장히 웃기는데 6월 모의고사를 쳤습니다. 6월 모의고사 참 되게 웃기는 시험인데 내가 왜 웃기는 시험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6월 모의고사를 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재학생들 망했다. 재학생들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재수생들이 강세일 것이고 결국은 코로나 때문에 재학생 망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했죠. 예.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공유했어요. 왜? 재학생들은 학교를 안 가죠. 학교를 이제 안 하고 집에서 강의를 듣었어요. 그러니까 비대면 수업을 한 거죠. 학생들은. 근데 재수생들은 비교적 자유로웠어요. 이 자유롭단 말은 다른 말로 고치면 학원에 갔다는 이야기죠. 학원에 갔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는 못 가기도 했지만 근데 참 시험을 딱 치고 나니까 엉뚱한 결과가 나타났어요.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은 점수가 올랐어요. 애들을. 누가? 재학생들이요. 물론 이제 이것은 상위권들의 이야기입니다. 야, 희한한 일 아니에요. 학교를 안 갔는데 애들이 점수가 올랐어요. 그래서 충격을 받은 거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학교 무용론이 가능한 거예요. 학교 무용론이. 학교가 별 쓸모가 없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온라인 수업, 즉 비대면 수업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교사들의 무능이 드러나는 거죠. 교사들의 무능이 드러나는 거예요. 심지어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EBS 틀어주고 끝. 뭐 이런 선생님들도 계셨고, 그 다음에 이제 내 기억으로 있습니다. 기억이라서 100% 장담을 못합니다. 하지만 퍼센트가 굉장히 낮았어요. 다시 말하면 쌍방향 수업을 하는 교사들의 퍼센트가 굉장히 낮았어요. 믿지 마세요. 정확하지 않으니까. 내가 생각에 16%가 아마 의문입니다. 의문입니다. 확실하지 않아요. 이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실은 문제는 학생들은 교사들의 수업을 학원 강사들하고 비교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원 강사 모두 뛰었냐? 그건 아니죠. 근데 보통 학생들은 이 학원 강사들은 뭐냐면은 어떤 전국적인 강사, 흔히 말하는 이제 일타 강사들하고 비교를 하게 되죠. 뭐 이건 바람직한 건 아니죠. 이 사람들은 진작부터 온라인에 길들여졌던 사람들인 경우가 상당히 많죠. 이런 거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뭐 교사 중에서 뛰어난 분들 굉장히 많으니까 그건 좀 다른 문제인데, 어쨌든 일반 교사들하고 전국 일타 강사들하고 비교를 한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아니면 EBS 강사와 일반 학교 강사, 자기들이 배우는 강사들하고도 비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건 뭐냐 하면은 학교와 교사들의 여러분 어떤 권위가 이제 무너지는, 상실되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것이죠. 자, 아마 이제 세월이 조금만 지나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여러분 뭐 줄세우기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줄세우기. 줄세우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줄은 그냥 줄이 아니라 한 줄을 세우는 거죠. 한 줄. 그러니까 라인이 여러 개가 아니에요. 한 줄을 세우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건 뭐냐면 일단 다양성이 전혀 없는 것이죠. 다양성이 없는 어떤 그런 아주 비교육적인 어떤 방법이죠. 어쨌든 이런 줄 세우기가 중심인데 이것이 이제 붕괴될 조짐이 일어나는 거예요. 붕괴. 아마 지금 이 코로나가 몇 년 가면 학교 붕괴는 시간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 코로나가 없다 하더라도 학교 붕괴는 일어났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공부 자체가 산업사회적인 어떤 공부에서 산업사회 어떤 본격적인 정보사회죠. 여기서 정보는 과거의 어떤 지식 정보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지식을 뭐냐면 창조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좀 정보사회라도 좀 종류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지식을 창조하는 자, 그러니까 창조하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어떤 그런 사회예요. 그러니까 정보사회라고 하기는 좀 다른 용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정보 창조가 아니라 어떤 그냥 창조사회란 말이 적당할 거예요. 정보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보는 뭐 끝도 없이 떠돌아다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다시 말하면 어떤 지식이나 어떤 이론을 바탕으로 뭘까 창조하는 것이죠. 지식을 창조하는 지식을 창조한 다음에 그것이 결국 뭐가 되냐면은 물화되는 것이죠. 물질화, 어떤 사물화, 어떻게든지 예를 들어서 테슬라에서 만든 전기차처럼 뭔가를 구체화시키는 거죠. 이런 창조 시대에 이제 그렇죠. 창조 시대에 돌입하는 거예요. 창조 시대. 그러니까 결국은 창조하지 않는 직업은 무한자, 소멸하거나 혹은 무한자, 멸망해 가는 거죠. 소멸하거나 그죠? 예. 멸망해 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지금 남아있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이제 대표적으로 인기 있는 의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의사의 역할은 크게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한번 볼까요? 자, 첫째, 이거 뭐 하죠? 의사가? 진단합니다. 예, 이것도 약간 이렇게 다시 볼게요. 진단을 합니다. 진단한다면 뭐 하죠? 예, 대표적으로 이제 처방을 수술을 하죠. 예, 수술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뭐냐면 처방을 하죠. 근데 뭐 진단을 압도적으로 AI가 잘할 가능성이 있어요. 수술도 때 로봇이 훨씬 잘할 수 있죠. 처방은 이야기할 것도 없죠. 당연히 있잖아요. 누가 잘하나요? 예, AI가 잘합니다. 의사도 거의 소멸할 거예요. 지금 뭐 한국의 의사들이 그죠? 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의 권익을 위해서 뭔가 엄청난 힘을 발휘하죠. 힘을 발휘합니다. 뭐 옛날부터 그랬죠. 하여간 그 정부가 의사들을 이렇게 함부로 억압을 못해요. 제 기억에는 정부가 의사를 이긴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얼마 전에 일어났던 그 정부의 그 의사와 관련된 그 사건은 어떻게 보면 정부와 의사협회가 의사들이
비긴 게임이에요. 비긴 게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이런 적이 거의 없어요. 예. 그 대신 이제 누가 이제 완전 흔히 엿먹었다고 그러죠. 예. 누가 엿먹었어요? 졸업 예정자들이 엿먹었죠. 시험 안 치고 이제 어떻게 되나요? 1년간 이제 한 번 더 하게 생기는 거죠. 예. 이것은 사실은 선배들이 엿먹었다고 볼 수도 있죠.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은 의사 내부에, 그죠? 기득권자와 새롭게 등장하는, 그죠? 새로운 세력이 될 수 있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학생들이 뭐 하는 거예요? 권력 싸움을 하는데 희생된 거예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현실은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도무지 어떤 학과를 가야지 될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학과에 가서 뭘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첫 번째 뭘 합니까? 이제 공부는 공공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공부해야 돼요. 네. 여러분 혼자 개척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는 영역이 있어요. 공부를 하면서 본질적으로 혼자 공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네. 자, 한번 볼까요? 어떤 학과를 가야 되느냐? 네.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집단시대예요. 집단시대. 네. 자, 집단시대는 뭐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능이, 그러니까 집단 지능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워낙 다양한 영역을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집단으로 뭉치지 않으면 그 일을 해결할 수 없죠. 두 가지가 동시에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일이냐면 이제 협력할 수 있는 협력시대라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협력시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독불 장군이 사라지는 시대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제 아인슈타인이라든가 뭐 여러분 혼자서 크게 자기 업적을 대성한 논문 써서 대성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런 시대가 지나가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천재적인 사람이 이런 사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냐면 개인의 정보가 모두 하기 때문에 이제 사실 어떻게 되면 도덕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건 양면성이 있는데 전통적인 도덕은 당연히 붕괴되죠. 예, 이거 붕괴됩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새로운 어떤 윤리가 등장을 할 것입니다. 등장을 할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새로운 윤리가 막 등장을 했지만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런 어떤 윤리는 등장할 거예요. 전통적인 도덕은 이런 거죠. 뭐 부모에게 효도하라든지 나라에 충성하라든가 아니면 어떤 게 있나요? 뭐 남자애들은 1대1로 뭐 사귀어야 된다든지 어떤 그런 우리가 갖고 있던 이제까지 어떤 전통적인 윤리 이런 것은 다 붕괴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법도 상당히 바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시대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뭐를 해야 되나요? 이야기할 게 있나요? 없나요? 당연하게 AI 시대가 온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시대는 AI 시대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모든 것이 인공지능과 관련돼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공지능이란 뭐라면은 인공지능이라서 뭐냐면 사람처럼
기계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처럼 기계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게 이제 1단계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람을, 그죠? 그 다음에 간단해요. 사람을 넘어서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죠, 뭐. 지금도 우리를 넘어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잖아요. 뭐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도 뭐 우리보다 훨씬 넘어서고, 포크레인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뭐 인공지능은 아니지만 기계로서 어떤 능력은 우리를 훨씬 넘었었죠. 예. 예. 이게 이제 자동화만 되면은 뭐 비교가 안 되죠, 그죠? 예. 자, 여러분, 참 미래 삶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도무지 그 AI 시대에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인공지능 하지만 사실은 인공지능이란 개념 자체는 있지만은 아주 미래적 분야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도무지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도 있지만 우리가 인공지능을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것이죠. 예. 자, 또 여러분과 함께 그 다음 이야기를 홍콩시대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